선생님, 저 이제 단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혈당은 계속 오르는 걸까요? 지난달 진료실에서 만난 71살 김 할아버지의 하소연입니다.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하시는데 혈당 수치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계피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으셨죠. 계피요? 그게 당뇨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로부터 2달 후 같은 할아버지가 환한 얼굴로 다시 오셨어요. 선생님, 신기하게도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대체 이 작은 나무 껍질에 어떤 힘이 숨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건강을 고민해온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계피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계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격투기 선수가 체중 감량할 때 식욕 조절을 위해서 계피물을 마신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더 유명해졌죠. 방송에 나가면 우리 엄마가 계피물 마시고 살도 빠지고 몸도 좋아졌는데 계속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여기 가도 계피 질문, 저기 가도 계피 질문이에요. 그런데 계피가 정말 식욕을 조절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계피는 우리에게 낯선 식재료가 아니잖아요. 추석 때 만드는 식혜, 겨울에 마시는 수정과에 빠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이 이 계피를 단순히 맛을 내려고 넣으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명절 음식은 기름지고 쉽게 상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피를 넣으면 음식이 덜 상하고 먹고 난 뒤 속도 편안했던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해도 몸으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계피가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걸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일화 하나 들려드릴까?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늘 커다란 항아리에 수정과가 담겨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냥 맛있는 음료수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식사 후에 꼭 한 잔씩 내오셨어요. 나중에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소화를 돕는 천연 소화제였다는 걸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들어 이 계피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왜일까요?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인 혈당 관리와 체중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애플파이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 애플파이에 꼭 들어가는 게 계피가루예요. 미국 농무부 연구자가 이런 사소한 질문을 했대요. 애플파이에 꼭 들어가는 이 계피가루가 몸에 좋을까? 그렇게 시작된 연구였는데 결과가 놀라웠답니다. 계피가 당뇨 환자의 혈당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계피 속 활성 성분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과 유사하게 작용한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계피를 천연 인슐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실제 연구에서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하루 1에서 3g의 계피를 식후에 섭취하게 했더니 약 20% 정도 혈당 수치가 낮아졌대요. 혈당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지방 수치도 낮아졌고요. 그런데 계피가 혈당을 낮추는 것과 식욕 조절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혈당과 식욕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당분을 에너지로 만들고 중성지방으로 만들어서 혈당을 빨리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낮아져요. 그러면 뇌에서 당분을 빨리 공급해 달라고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식욕입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밥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다가 시간 지나면 또 허기져서 자꾸 뭔가 찾게 되는 거. 과자 찾고 달달한 커피 마시고. 이게 바로 혈당이 불안정하다는 신호거든요. 계피는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충동적인 식욕을 방지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이 체중 감량할 때 계피물을 마시는 거죠. 국내 한 연구팀에서도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건강한 성인들에게 아침 식사로 계피가루를 넣은 죽을 먹게 하고 2시간 동안 혈당을 측정했대요. 그랬더니 혈당 수치가 평균 25%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반면 계피 없이 먹은 사람들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했고요. 제 환자분 중에 50대 후반 자영업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바쁘다 보니 식사도 불규칙하고 운동할 시간도 없었대요. 손님들 남은 음식 먹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술 한잔하고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으셨죠.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저 아직 환갑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망가진 건가요? 이제 뭐 먹어도 혈당 걱정, 조금만 움직여도 숨차고 이게 나이 탓인가요?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분은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그중 하나가 매일 아침 계피차 한 잔이었죠. 처음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며 반신반의하셨는데 꾸준히 드시더니 몇 달 뒤 재검사에서 정상 수치로 돌아오셨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선생님, 제가 계피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의사로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계피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계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계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몸이 너무 차고 붓고 항상 피곤하신 분들에게 보약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계피는 성질이 따뜻해서 속을 데워주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배가 차신 분들 많으시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서 손발까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 효과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그날이 되면 유난히 아랫배가 차고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계피차를 평소에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이걸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쿠마린을 주의하라는 거지. 계피 자체가 독이 있다는 건 잘못된 속설입니다. 오히려 약성이 강해서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계피를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차로 끓여 드시는 겁니다. 계피의 유효 성분들이 뜨거운 물에 잘 녹아 나오거든요. 계피 막대 한두 조각을 물 1리터 정도에 넣으세요. 그리고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끓이거나 뜨거운 물에 30분 정도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팁이 하나 있어요. 처음 끓인 물은 한번 따라내고 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깨끗한 물을 부어서 끓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계피 표면에 있을 수 있는 먼지나 불순물을 먼저 씻어낼 수 있거든요. 한약 다릴 때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물은 버리고 두 번째 물부터 진짜 약효가 나온다고들 하죠. 끓이는 동안 집안 가득 계피 향이 퍼져요. 그 향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저도 한의원에서 계피차 끓이면 대기실에 계신 환자분들이 무슨 향이 이렇게 좋아요? 하고 물으시거든요. 다 끓인 계피차는 보온병에 담아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면 돼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컵으로 서너 잔 정도면 적당해요. 많이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의학에서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뜻이죠. 적정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마시는 게 좋냐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혈당 관리가 목적이시라면 식사 직후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는 걸 계피차가 완만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특히 아침 식사 후 따뜻한 계피차 한 잔, 이게 정말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후에 드셔보세요.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 드신 후에 계피차를 마시면 금방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 환자 중에 70대 할머니가 계세요. 명절 때 음식 많이 먹어도 이제 배 안 아파요. 계피차 덕분이에요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루 형태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죠. 하루에 3g 미만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가 적당해요. 물에 타서 마실 수도 있고 요거트에 섞어 드실 수도 있어요. 아침 오트밀에 살짝 뿌려도 좋고요. 커피 위에 토핑처럼 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향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죠. 계피가루를 이용한 간단한 레시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사과 하나를 얇게 썰어서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고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리면 맛있는 구운 사과가 됩니다. 단맛도 있고 계피 향도 나고 건강에도 좋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도 사과 반 개 정도는 드실 수 있으니까 아침 식사 후 간식으로 좋아요. 또 하나, 고구마 쪄서 으깨고 계피가루 살짝 뿌려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고구마의 단맛과 계피의 향이 잘 어울려요. 손주들 간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아할 거예요.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아도 고구마 자체의 단맛으로 충분하거든요. 우유에 계피가루 타서 데워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계피 우유 한 잔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유에 설탕을 많이 넣지 마시고 꿀을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혈당 조절을 위해 계피를 드시는 건데 당분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계피가루든 계피차든 매일 물처럼 과도하게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쿠마린 성분 때문에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루 3g, 티스푼 하나 정도가 적당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피를 처음 드시기 시작하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 정도는 반 티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양을 조금씩 늘리는 게 좋아요. 계피가루를 직접 먹을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절대 마른 가루를 그대로 입에 넣고 삼키지 마세요.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꼭 물이나 음식에 섞어서 드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안전수칙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은 삼키는 기능이 약해지셔서 가루가 기도로 들어가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럼 시나몬과 카시아 계피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물처럼 계속 마시고 싶다면 시나몬을 추천합니다. 쿠마린 성분이 카시아 계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기에 부담이 적어요. 반면 좀 더 강한 약성을 원하신다면 카시아 계피차나 계피 우린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약효가 더 강하니까요. 다만 매일 많은 양을 드시는 건 피하시고 적정량을 지켜주세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계피는 건강을 돕는 보조수단이지 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이제 계피 먹으니까 약 끊어도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약은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 꼭 드시고 거기에 계피를 더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이 계피가 좋다는 소리 듣고 당뇨약을 임의로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며칠 만에 혈당이 400까지 올라서 응급실 신세를 지셨죠.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 후로는 약도 잘 드시고 계피차도 함께 드시니까 수치가 훨씬 안정됐습니다. 이렇게 병행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계피가 모든 분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한의학에서 계피는 성질이 매우 뜨거운 약재입니다. 그래서 몸이 찬 분들한테는 정말 좋지만 반대로 열이 많은 분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할까요? 평소에 얼굴이 자주 빨개지시는 분, 더운 게 싫고 시원한 걸 좋아하시는 분, 손발이 따뜻한 분들은 계피를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피를 많이 먹으면 열이 더 올라서 오히려 불편해지실 수 있어요. 특히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들,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계피가 몸을 데우는 성질이 강해서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계피보다는 국화차나 결명자차 같은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임산부분들도 계피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피가 자궁을 자극할 수 있어서 임신 중에는 피하는 게 안전해요. 태아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피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신 후에 드세요. 반대로 어떤 분들한테 계피가 특히 좋을까요? 손발이 항상 차가우신 분,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아요. 이런 분들이 꾸준히 계피차를 드시면 체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60 중반 여자 환자분이 계셨어요. 평생 냉골이셔서 한여름에도 긴 양말 신고 주무셨대요. 에어컨은 쐬지도 못하시고 찬물은 입에도 못 대시고, 그런데 계피차를 석 달 정도 꾸준히 드시더니 손발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이제 밤에 잠도 잘 와요. 전에는 손발이 차서 잠을 못 잤거든요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계피를 다른 재료와 함께 끓이는 방법도 있어요. 생강을 같이 넣으면 감기 예방에 더 좋고, 대추를 함께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기운을 북돋우는 효과도 있어요. 꿀을 조금 타면 맛이 부드러워져서 드시기 좋죠.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계피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계피를 고를 때 정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트에 가면 계피가 여러 종류 있잖아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어떤 건 2,000원, 어떤 건 10,000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좋은 계피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베트남산이 약성이 좋아요. 그리고 계피 막대를 잘 보시면 껍질이 두꺼운 것과 얇은 것이 있어요. 두꺼운 게 더 좋습니다. 향도 중요해요. 좋은 계피는 코를 가까이 대면 진한 향이 확 올라와요. 마치 고급 향수처럼 말이죠. 반면 질 낮은 계피는 향이 약하거든요. 마트에서 살 때 포장지를 통해서라도 향을 맡아보세요. 계피 가루를 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향이 진하고 색깔이 진한 갈색을 띠는 게 좋은 거예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좋은 계피를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니까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계피에도 딱 들어맞아요. 특히 계피 가루는 품질 차이가 더 심해요. 질 낮은 계피 가루는 향도 약하고 맛도 없어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직접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이게 정말 같은 계피예요? 하고 물으시죠.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라면 당연히 제대로 된 걸 선택하셔야겠죠. 계피 가루를 보관하실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습기가 차지 않는 서늘한 곳에 밀폐해서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향이 날아가지 않게 잘 밀봉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봉 후에는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게 좋고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계피 가루를 작은 병에 담아서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밖에서 식사하실 때도 커피 위에 살짝 뿌려 드신대요.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외식할 때도 건강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습관이죠. 요리할 때도 계피를 활용할 수 있어요. 고기 요리할 때 조금 넣으면 누린내도 잡아주고 소화도 잘 되게 해줘요. 카레 만들 때나 찌개 끓일 때 살짝 넣어도 풍미가 좋아집니다. 삼계탕이나 갈비찜 만드실 때 계피 한 조각 넣으면 맛도 깊어지고 소화도 잘 돼요. 이렇게 일상의 요리에 자연스럽게 계피를 넣어서 드시면 따로 챙겨 먹는 부담 없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계피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한두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일주일 먹고 왜 효과가 없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천천히 변화하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석 달 동안 매일 아침 계피차를 드셨어요. 처음 한 달은 별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두 달째 되니까 손발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고 석 달째는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먹길 잘했어요 하시더라고요. 이분처럼 꾸준함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안 계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그냥 향신료로만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시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조절하며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몸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차로 끓여서 하루 서너 잔 드시거나 가루로 하루 3g 미만 드시되 식사 후에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시나몬과 카시아 계피 모두 효능이 있지만 매일 드신다면 시나몬을, 강한 약성을 원하신다면 카시아 계피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드시는 약이 있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시고 계피는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세요. 열이 많으신 분, 임산부,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고 혹시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가서 상담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라도 마트에 가서 좋은 계피를 사오세요. 베트남산인지 확인하시고 향이 진한 걸로 고르시고요. 계피 막대든 계피 가루든 여러분이 편한 형태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계피차를 끓여 드시거나 계피 가루를 활용해 보세요. 무엇보다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잘 되며 혈당이 안정되는 걸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면서 절실히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계피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과 함께 계피를 활용하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을 쌓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계피차 한 잔 마시는 것, 요거트에 계피가루 살짝 뿌려 먹는 것, 고구마에 계피가루 뿌려 드시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건강해지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계속하시는 거죠. 계피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